그 다음에 마지막 비기 하나 얘기해 줄게요. 지금 미국 시장이든 우리나라 시장이든 뭐에 연관돼서 움직이냐면은 자,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자, 10월 5일 오후 4시 12분 한 25분 정도에서 길면 30분, 그죠? 그러니까 4시 40분 너무 긴데, 그죠? 그래도 어쨌든 한 30분 정도 여러분들한테 썰식으로 4분기 시장에 관해서 한 코멘트 주고, 그 다음에 오늘 주식시장의 특징서부터 이런 걸 드릴 테니까, 제목은 10월 만기주 시장 대응 팁 뭐 이런 식으로 드릴 거예요. 잘 참고하시고, 이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유튜브 영상을 지금처럼 주는 영상은 이게 마지막이다 그러면 또 섭할 텐데 사람들, 그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나는 여러분들한테 내가 하겠다라고 했던, 그죠? 그 행동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선 요거부터 간략하게 얘기하고 가겠어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난 8월 말에서 9월 초순에, 그죠? 요새 경제도 안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실시간으로 진짜 도움이 되는 영상을 주겠다고 하고 지금까지 왔어요, 여러분. 근데 알다시피 너무 디테일하고 너무 엄청난 영상을 줘갖고 나도 좀 손해보는 게 많어. 근데 내가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을 했으니까, 사실은 오늘 영상이 안 올라가려다가 올라가는 겁니다. 저 햇빛이 역광이 들어가지고,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까지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큰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리고 진짜 주식을 잘하면 진짜 좋고, 그죠? 어떤 그런 희망적인 얘기를 좀 해주고 할 테니까, 여기 밑에 보면은 10월 11일하고 12일 야간 강연 방송은 이제 4분기 중대 시황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요거 잘 참고하고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잘 듣기 바랍니다. 지금 얘기는 아마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아는 얘기일 거예요. 여기 보면은 몸풀기로다가 지금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더 정리를 하라는 거지. 이해하셨죠? 이거 안 들어오는구나. 다행이다.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4분기 몸풀기에 이슈 해갖고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뭐냐면은 비정상적 시장의 마무리. 그러니까 2020년은 아마 여러분들도 알겠지만은 동학개미들은 모를 거예요. 동학개미를 제외한 주식시장에서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사상 초유의 시장이고 비정상적인 시장이다 정도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그게 마무리가 되는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왜 저걸 강조하는 거냐면 비정상적이라는 말 자체에 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이게 아구가 딱딱 들어맞으면서 장이 움직였을 때 오래 지속되는 거고 장기간 갑니다. 근데 비정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뭔가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뭔가가 잘못된 시장은 결국은 정상시장으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정상시장으로 돌아가는데 4분기에는 이슈가 너무 많아요. 이해했죠,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씩 풀어서 얘기를 해주면, 사상 초유의 시장,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도 여기서 말을 USA 프레지던트 그 확진 얘기 갖고 말을 풀어도 1시간 이상 가거든, 여러분. 근데 그거 갖고 뭐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으니까 짧게만 얘기해 줄게요. USA 프레지던트가 코땡땡 확진 받은 것도 사상 초유의 일이죠. 그래서 막 주말에, 아니 연휴 때 정신없는 뉴스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막상 우리나라 장 열려보니까 오늘 지수가 급등했어요. 이것도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그죠? 근데
이종복이는 6대 필살기로 여러분들한테 저걸 이해시킬 수 있어요. 근데 저걸 지금 얘기하면은 시간이 너무 늘어지니까 대신 여러분들한테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중심이론 6대 필살기, 해외시장 필살기. 해외시장과 국내장이 어떨 때는 커플링이 되고 어떨 땐 디커플링이 된다라는 얘기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연휴 때 빠진 시장은 나스닥밖에 없었어요. 왜 나스닥이 빠졌냐? 이게 트럼프하고 바이든 이 대통령 후보들 간의 어떤 지지율과 그죠? 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으냐의 어떤 거기에 영향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나 이런 거 보면은 웬만큼은 알 텐데 트럼프는 미국 증시에 되게 우호적인 사람이고 그죠? 대통령 되자마자 부양을 엄청나게 했죠.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게 법인세 문제. 근데 바이든은 법인세를 높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법인세 인하로 호황을 누렸던 그 다음에 마가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이런 주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쪽 종목들은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은 불리하다라는 거 정도를 자기네들이 더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술주가 약한 거지. 반대로 환경이나 에너지나 이런 쪽으로는 우호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우 30에 있는 다우 존스 산업지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쪽은 상대적으로 나스닥보다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썰로 얘기하면은 뭐 누가 방송 들어. 근데 여러분들 이 정도는 기사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할 수 있죠? 그것을 정리를 하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여담 들어갑니다. 수사 드라마나 내가 요새는 미싱 그 드라마에 빠졌는데 보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정리를 할 때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칠판에다가 쭉 쓰면은 이종복이처럼 이렇게 쭉 쓰면은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힌다는 얘기죠. 자, 카트 시키고 그 다음에 펀더멘탈 그 다음에 비정상적 유동성 이 비정상적 유동성이 부양책으로 받아들이면 되고요. 이 펀더멘탈이라는 것은 실적 그 다음에 경제지표 그죠? 그런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주가는 결국은 펀더멘탈에 수렴합니다. 근데 유동성장에서는 펀더멘탈과 무관하게 주식시장이 상승하거나 급등을 해버려요. 근데 지금 2020년도의 유동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유동성과는 다른 유동성입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유동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분에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관 외국인이 이렇게 강력하게 매도한 장도 없었고 그 다음에 개인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매수한 장도 없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역광 들어온다. 그죠? 이 모든 것들이 비정상적인 시장이었다. 그리고 2020년 4분기는 이것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다.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됩니다. 특히 동학개미들. 아시겠죠, 여러분? 나야 뭐 항상 얘기하지만 결과는 이미 다 나와 있죠, 여러분. 자, 그다음 이건데 지금 보면은 대통령 선거가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트럼프는 나이가 많은 분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요땡땡에 걸렸을 때는 경증이면은 1, 2주가 걸리고 중증이면은 2주에서 4주 정도가 걸린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3일 만에 벌떡 일어났어요. 그쵸, 여러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거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거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누가 대통령이 됐을 때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공약주는 어떤 쪽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캐치를 해야 된다. 당연히 나는 후자 쪽의 사람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이번에 요땡땡 사건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승부수를 띄운 게 아니겠느냐. 뭐 그 정도까지는 나는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좀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슈가 뭐가 있는 거냐면 추가 부양책인데 보시면 말이 중요합니다. 부양책이 아니고 추가 부양책. 이 추가 부양책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부양책이 지금 계속 나왔다는 얘기잖아. 그죠? 부양책이 계속 나왔는데 또 추가적으로 부양을 해야 된다. 이것은 아직 상황이 안 좋아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만약에 이번에 또 추가 부양책을 썼어. 또 추가적으로 부양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나중에 또 상황이 안 바뀌면은 또 부양책 또 써야 되는데 그러면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죠, 여러분. 이 부분이 제일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시장이 버티는 이유. 지금 시장이 버티는 게 추가 부양책 관련한 그 이슈 때문에 지금 시장이 버틴다 그러는데 저건 내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돼. 다만 지금 시장이 어쨌든 간에 추가 부양책을 기다리면서 버팅긴다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알 수 있고 알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추가 부양책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호재가 나왔으니까 그때 또 변동성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저 부양책이 흐지부지해지면서 막 그죠? 이렇게 되면은 변동성만 커지는 거잖아. 그게 옵션의 가격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여튼간은 정신없을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도 이해가 됐죠? 자 여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추가 부양책으로 인해서 달러 약세 입고로 원화 강세. 이것이 지금 주식시장이 하락하지 않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하락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라고 하는 이 말이 불안한 거지. 여러분 무슨 얘기냐.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주식시장이 안정적으로 움직였을 때 주식하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돈을 벌 수 있고 주식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기는 거거든. 근데 추가 부양책이 시장을 버티는 이유 중에 하나고 추가 부양책으로 주식시장이 급락하지 않는 것이다. 이거는 좀 주어가 좀 약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했죠? 이런 어떤 이슈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하고 주식시장에 참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좀 거시기하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과 같은 얘기를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실질적인 얘기가 되는 건데 보시면 아까도 내가 얘기했듯이 지금 이제부터가 오늘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4분기 이슈를 갖고 놓고 봤을 때는 점수로 주면은 우리가 50점 이상과 50점 이하로 나눌 때 나는 49점. 그러니까 50점 이하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분기에 녹록하게 수익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요거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그럴 때 또 우리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 유튜브 주린이들 앤드 동학개미들. 이 현안을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오늘 주식시장이 움직임이 좋은 것도 결국은 10월 이번 주에 만기가 있어요. 나는 만기 게임으로 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나의 주관적인 의견이 이제 들어가는 거지. 실력 발휘가 들어간다는 얘기지. 여러분 보다시피 내가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해외 선물 관련해서 얘기 참 많이 하죠. 야간 회원 관련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이번 연휴 때 야간 회원들은 해외 선물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500포인트 수익 2000틱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한테 놓고 안 틀어줘도 믿겠죠.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틀어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나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시장을 얘기할 때 해외 시장을 갖고 얘기를 해야 기똥찬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들한테 기존 영상에 보면은 이동평균선 관련해서 얘기해줬죠. 그리고 추석 때 주식을 들고 갈까 비우고 갈까 막 이런 영상을 많이 줬습니다. 이종복 의견은 당연히 주식을 줄이고 가라는 얘기를 해줬죠. 보세요 여러분. 지금 보면은 미국 시장이 연휴 때 올라갈 때 보시면은 이거 너무 길게 가면 안 되는데 3일 올라가고 4일째 되는 날 도치 나왔고 5일째 되는 날 이날
미국 시장이 급락했었어요, 여러분. 11,167까지 급락했었지. 그죠? 11,150을 지지로 준 겁니다. 매도는 어디서 한 거냐? 여기 11,425부근. 그러니까 11,450 정도, 11,400에서 11,450으로 올라오면 매도. 그 다음에 11,250, 그 다음에 11,150 청산하고 거기가 지지가 되면 나스닥은 11,800의 목표치가 열린다. 이런 식으로다가 얘기를 해줬거든. 여러분들도 이거 금방 알아듣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갔고 11,150에서 지지를 했다 치면 여기가 1,660이고 여기가 11,450인가 얼마죠. 그러면 뒤에 숫자 빼버리면은 400이면 얼마예요, 여러분? 800이죠. 그러니까 11,100에 800을 더하면 11,900, 거의 12,000까지 올라가는 이 목표치가 생긴다는 거지. 이게 N자형 목표치 분석. 근데 지지를 받고 올라가더니 다시 올라갔어요. 결국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게 6일 올라갔고 7일째 되는 날 음봉이 뚝 떨어졌죠. 여기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밀릴 때 7일째 되는 날 바닥에 나와서 올라갔고, 그러니까 나스닥은 보면은 11,500이 고점이 나온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나스닥이 11,500의 고점이 나왔고 트럼프가 요 땡땡 확진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면은 지수가 하락하거나 급락할 것처럼 안다고. 근데 나스닥만 이렇게 된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나스닥은 400에서 450짜리 매도, 250, 150 청산. 그리고 다시 400을 넘어가면 500까지는 순식간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매도로 함부로 치지 말고 500 근처에서 매도. 목표치는 800이지만 대표님은 600을 넘어가기는 쉽지 않다라고 본다. 이렇게 하고서 500에서 600 사이에 매도. 그리고 다시 밀릴 때 11,250 지지 여부 확인. 이게 내가 이번 연휴 때 준 전략이에요. 말로 해도 다 알아듣겠죠, 여러분. 보세요. 나스닥만 연휴 끝나는 날 폭락이 나왔지. 이게 되게 중요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 시장도 보시면은 독일은 나스닥이 올라갈 때 먼저 빠졌어. 먼저 빠진 시장이 나스닥이 2% 폭락하는 날 보합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10월 2일 날 나스닥은 2.9 폭락했죠. 그죠? 근데 독일은 0.2밖에 안 빠졌습니다. 꼬리가 되게 길게 달리잖아. 봐봐. 그러니까 독일 시장이 만약에 이 저점이 깨지고 나스닥이 이 저점이 깨지고 막 그랬으면 위험했겠지. 이게 해외 시장 필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 해주는 거예요. 어쨌든 독일 시장이 먼저 빠지더니 독일은 그날 꼬리가 길게 달렸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이 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은 독일은 꼬리 달고 올라가면 그러면 60일선을 넘을 수 있는 어떤 기대감이 있구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치? 근데 60일선을 못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강력하게 올라가기는 쉽지 않지. 요건 나중에 얘기해 줄게. 자, 어쨌든 독일 시장 이렇게 돼 있죠. 안 빠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스닥만 급락했고 연휴 때. 자, 그 다음에 다우. 다우도 보시면은 그날 500이 폭락하더니 막판으로 가면서 꼬리를 세게 달고 다시 770까지 올려놨습니다. 다 보면 61선 위에 있고 주가들이, 그죠? 61선보다는 위에 있고 21선에 붙어 있죠. 나스닥, 독일, 다우 다 마찬가지로. 독일은 61선 살짝 아래네, 그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나스닥, 독일, 다우의 중간값 보면 61선은 지지의 역할이고 21선은 저항의 역할 정도에 딱 갖다 맞춰놓는 거 봐봐. 이게 해외시장 필살기요. 여기 초보자들 죽여주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나스닥 11,500 돌파 안착 여부. 그러면 나스닥이 11,500 돌파 안착을 할 때 우리나라가 전고점을 넘어가는 거지, 나스닥이 11,500 돌파 안착을 못하면은 우리나라는 전고점을 세게 넘어갈 확률은 떨어지게 된다 정도는 알 수 있겠죠. 자, 넘어가고. 근데
오늘 시장 어쨌든 좌우지간 독일 시장이든 뭐 나스닥이든 다우든 홍콩도 얘기 안 했다. 보시면은 항생도 연휴 때 보시면은 올라갔어요. 그죠? 나스닥만 급락한 거야. 기술주. 그러니까 오늘장도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은 삼성전자는 강보합 이상이지만은 주식시장에서 오늘 움직임이 좋았던 것은 자동차죠. 그 다음에 수소차. 그죠? 그 다음에 뉴딜 관련주. 자, 여기서 이쪽으로 같이 넘어가야 되겠다. 자, 그러면은 자동차, 수소차, 뉴딜 관련주가 뭡니까, 여러분? 지금 현대차가 완성차 잘 팔아서 잘 가는 게 아니죠? 수소차 모멘텀이죠? 자동차 지금 움직임이 좋은 것은 수소차 모멘텀이야. 전기차는 세게 가지도 못합니다. 그죠? 수소차 모멘텀. 그 다음에 그린 관련주, 친환경 관련주죠,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여러분? 그 자체가 바이든 수혜주입니다. 그죠? 바이든 수혜주. 근데 이 우리나라의 그 뉴딜 관련주 쪽이 바이든 수혜주가 되지만은 뭐도 되냐면은 정부 정책 수혜주하고도 맞물려요. 그래서 우리나라 종목들이 그 수소차나 이런 뉴딜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좋은 겁니다. 요거까지는 여러분들한테 내가 주는 거야.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다시 이쪽으로. 오늘장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만기 때마다 내가 맨날 얘기하죠. 이거만 봐도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강보합권 이상에서는 움직이겠다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나의 규칙화해야 됩니다. 보면 외국인들은 내가 풋을 다 매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기관들은 내가 풋에 가까운 근내가, 그죠? 거기에 외가는 다 매도입니다. 반대로 콜옵션도 보면 금융투자가 기관이에요, 여러분. 콜 다 매도예요. 근데 외국인은 312에서 315 매수입니다. 지난주까지는 320은 거의 없었어요, 여러분. 딱 봐도 외국인은 소폭 상승하거나, 그죠? 포지션이 외국인은 소폭 상승하거나 폭락하거나, 여러분, 외국인들의 포지션은, 그러니까 외국인은 315에서 320 근처까지 올라가기를 바라는 것도 있지만은 290 이하로 급락하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나스닥 시장만 급락했고 다른 해외 증시는 플러스가 나니까 바로 어떻게 합니까? 포지션을 바꿔가지고 320호를 조금 더 늘려주면서 옵션의 포지션 자체가 320까지는 열되 315까지는 안정권. 근데 여기 보면은 개인들이 315와 317에 또 숫자가 좀 높죠. 그러니까 315를 크게 올려주기는 싫고, 그죠? 이미 이거는 관뚜껑이 닫혔기 때문에 이건 소용이 없어졌고, 302에서 297.5까지의 이 플러스 금액이 310의 이 매도 금액을 못 넘어가는 걸로 봤을 때는 미국 시장이 크게 하락하지 않으면, 여기서 이제 미국 시장은 나스닥이 한 번 더 깨지면 60일선 깨지는 거잖아요. 그죠? 다우도 마찬가지고 독일이 여기서 이제 깨져버리면은 60일, 20일 부딪히고 하락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시장이 310을 깰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이거 더 얘기하면은 영업비밀, 노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옵션의 포지션 분석을 했을 때 보면은 지수가 290 이하로 급락할 리스크가 있었던 시장이 미국 시장이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나스닥 제외 전체적으로 아시아 시장이 안정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쪽을 확 감아놓고 297까지만 열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 밴드는 맥스로 얘기하면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지. 320에 297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기존에 얘기했던 지수 밴드하고 큰 차이가 안 나죠. 300을 깨서
290 초반으로 왔을 때 주식 비중을 확 늘리고, 그죠? 그 다음에 315예요, 여러분. 정확히 얘기하면은 315에서 317 사이인데, 이 종목은 연휴 그 프리미엄 그 불이익으로 OP를 빼버린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좌우지간 메이저의 옵션 포지션을 갖고 봤을 때는 이런 밴드가 나온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요걸 참고로 시장 대응을 좀 잘 하라. 여러분들한테 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종목은 시간이 아까 10몇 분에 했죠. 40분 정도에 끊었을 때가 20몇 분이었나? 좀 빨리빨리 갑시다. 이거 원래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제 안 할 거예요, 여러분. 내일 이후부터는 이제 짧게 들어갈 겁니다. 보면 요 땡땡이 뭐 확산이 되든 뭘 하든 간에 4분기의 최고 유망은 제약주. 아시겠죠, 여러분? 이건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통 섹터를 할 거냐, 뉴딜 관련주를 할 거냐. 이게 VS입니다. 요런 것들. 이거 뭐 안 봐도 비디오지, 뉴딜을 해야지, 그지? 그 다음에 컨택트냐, 언택트냐. 당연히 언택트고. 여러분, 그죠? 이 정도로 섹터적인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좀 해줄게요. 그리고 내가 요새 여러분들한테 거품 물고 회원 모집을 안 하는 이유. 이걸 맨 앞으로 뺐어야 되는데. 요새 움직임이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소형주만 움직임이 좋아요. 그러니까 소형주가 움직임이 좋을 때는 회원들이 몇백 명이 있으면 불리합니다. 그래서 대형주나 정통 주식들이 움직임이 좋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은 제약주가 더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거래량이 좀 큰 주식, 구찌가 굵은 주식이 움직이는 그 타이밍. 그 다음에 주식시장이 급락해서 고통분담 차원의 어떤 그런 일이 벌어질 때는 거품 물고 여러분들한테 내가 회원가입하라고 하지만은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는 눈치껏 회원가입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유튜브 사람들 아시겠습니까? 내가 이런 스타일을, 그래서 내가 전문가라, 내 스스로가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은 월급이 반토막 난다라고 했죠, 여러분. 근데 나는 월급이 반토막 나는 것보다 내 명예가 더 소중한 사람이요. 상호간에 신뢰가 있어야 이 사람들이 내가 나중에 큰 돈 벌 수 있다라고 거품을 물 때 또 우르르 몰려올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빅피처를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시장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빅피처를 가지고 시장을 얘기해 주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야. 아시겠죠, 여러분? 예. 주위에 주식으로 되게 배고픈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열심히 끌어 모으세요, 여러분. 구독자 수 많이 늘리고 좋아요 수 많이 늘리고. 그래서 결론이 뭐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들, 지금 현재 만기 게임이 진행 중인 상황에 나스닥만 크게 흔들렸고 다른 증시가 크게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와 키를 맞추고 있다. 그러나 움직이는 종목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굵직굵직하고 정통성 있는 주식들보다는 그동안에 못 올라갔던 주식, 철강주 오늘 결국 갔잖아. 내가 얘기했죠, 여러분. 이거 포철 갖고 얘기했었죠, 그때. 요날 언제 얘기했냐, 9월 21일 날 영상 보면 나올 거예요. 그죠? 21만원까지 오긴 왔잖아. 봐봐. 전통주. 어쨌든 간에 종목들이 움직이는 면밀을 봤을 때는 주도주성 종목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소외주가 움직이거나 자동차 관련주하고 에너지 관련주 위주로 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것이 그렇게 강력한 장을 이끌어가기에는 쉽지 않아요. 아시겠죠? 이 점 참고하고 옵션의 가격 구조 플러스 메이저의 어떤 수급을 봤을 때 315에서 317 수준, 여러분 317 수준이 예측할 수 있는 지수의 단기 고점. 이건 예측입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밀릴 때는 300에서 297. 이게 10월달 밴드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10월달 밴드를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은 10월달 밴드 자체가 위로는 작고 아래로는 되게 넓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회원가입하라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유튜브 주린이들 앤드 동학개미들 이종복이의 어떤 이 깊은 뜻을 아시겠습니까? 요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하고 시장 대응하면 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식으로 돈 벌려면 뉴딜 관련주를 해야 됩니다.
그린 뉴딜 관련주, 그 다음에 이제 재택 관련주 이제 움직일 거예요. 한 2, 3일 정도 지나면 우리나라 요땡땡 확진자 수가 좀 많이 늘어날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약주는 무조건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종목은 여러분들이 잘 찾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비기 하나 얘기해 줄게요. 지금 미국 시장이든 우리나라 시장이든 뭐에 연관돼서 움직이냐면은 달러와 환율에 연관돼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보면 음봉 맞고 밀리면은 달러가 약세라는 얘기입니다. 달러가 밀리면 미국 시장이 올라가고, 달러가 올라가면 미국 시장이 내려와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 달러 밴드 꼭 잘 체크하고, 그 다음에 환율. 보다시피 원래 주식시장이 급락을 할 때는 반드시 환율이 급등을 하면서 급락을 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환율이 급등을 하지 않죠. 이게 추가 부양책 기대감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요런 걸 정리를 잘 해가지고 시장 대응하고,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디테일하게 하고 이러고 싶은 분들은 10월 11일과 12일 있죠? 여기 야간 강연 방송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은 아마 10월 달은 뭐 무난히 넘길 것이고, 4분기도 아마 여러분들이 무난히 넘길 수 있다. 아시겠죠? 요렇게 얘기할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앞으로 영상은 이런 식으로 되게 디테일하게는 안 들어갑니다. 이제 단기적으로 짤막짤막하게 영상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과거처럼 기법 같은 거 좀 강의해주고 그런 식으로 콘텐츠가 만들어진다. 요 얘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수요일쯤, 내일과 수요일쯤이 주식시장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미국장이 세게 못 올라가면은 내일 바로 밀리는 거지. 그리고 오늘 미국이 움직여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11,500에 콘크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만기 게임이 있고 옵션의 가격 구조가 비싸기 때문에 외국인, 요까지만 어쨌든 잘 참고하시고 이번 주 대응하시면은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현금 비중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하지만은 정통 주식과 여러분들이 조금 안전하게 주식을 하고 싶다면 현금은 꼭 어느 정도를 챙겨놓고 있어라. 아시겠죠? 요 얘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